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 범죄자 60여 명 전세기로 원샷 송환한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안산시에서 산업체 현장 실습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투신했다. 신음하는 제2의 민호들. 또 조선일보. 중국 단체 관광 찔끔 풀며 사드 앙심. 그리고 중앙일보. 도박 첫날 1억 7,400만 원 땄지만 지금은 도박에 빠져 떠도는 도숙자. 다음은 세계일보. 중국 한국 단체 관광 일부 허용했다. 사드 앙금 남아있나. 이번엔 경향신문. 중국 한국 단체 관광 허용하며 롯데는 가지 말라. 아울러 국민일보. 중국 한국 여행 풀고 북한은 묶었다. 이제는 서울신문. 대기업 변칙 상속 및 증여 세무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원세훈 개인 비리 건네고 댓글 수사 막자. 국정원 검찰과 뒷거래 계획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29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정입니다. 은정씨,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일부만 허용했어요. 사드 앙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목을 단 신문도 있고요. 네, 오늘 조선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국민일보까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조간신문 서울시내 배달판, 그러니까 최종판은 대개 새벽 3시대에 인쇄에 들어가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특이점은 고각으로 발사됐다는 점인데요. 고도가 무려 4,500km에 달해서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고요. 고도 4,000km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난 9월 15일 발사한 화성 12형은 최대 고도 772여 킬로미터로 비행거리는 3,70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성 12형만큼 날아갔을까? 로버트 매닝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사일은 북한 사인리에서 발사돼서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낙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증강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일부 신문이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이 최근 미사일 기지에서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통신 활동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고 평가한 내용을 실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몸값 높이기라고 보기엔 너무나 잦은 도발인데요. 한반도 평화의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 북한의 도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 듣고 싶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백혜영 리포터. 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강원도와 전남 및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5도, 파주는 4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또 시간이 점차 더 지날수록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때문에 또다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권 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망대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 땅콩 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조간신문에 반영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소식 방송 중에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상히 전하겠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소식, 여기에 호응하는 듯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3시 17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2분 뒤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2차 보고 시 긴급 NSC 전체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준비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사유를 설명하면서 법원의 결정은 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김관진 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이버 사령부를 구성을 하는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사람은 배제해라.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서 단 한 명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만도 저는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군무원들을 시켜서 댓글 작업을 했는데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관진 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보고 라인을 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이자 안보 실세로 알려져 있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태효 전 비서관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 자료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즉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할 때
우리 사람을 뽑아라.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사이버 사령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태효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재직 시절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른바 비선 보고를 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이런 비선 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에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최윤수 국정원 차장이 추명호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최윤수 전 차장, 그리고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추명호 전 국장까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2016년 국정원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이 검찰과 이른바 뒷거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를 검찰에 건네는 대신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막아야 한다. 댓글 수사는 국정원의 존폐와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는 대신 검찰도 체면이 있으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검찰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중간심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투입된 국정원의 공작 내용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공작 내용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죠. 또한 여야는 국정원이 제출한 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800억 원가량을 깎았습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 그리고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법안 발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로부터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일단 중단되지요. 당장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 수사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특검 추천 과정을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도록 이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자체가 낮아요. 낮은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 수사를 멈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불확정한 시한까지 수사를 멈춰라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혹시 있을지 모를 검찰 소환에 불응할 명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최근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었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백을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최경환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일제히 최경환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믿고 검찰 출석 거부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낮에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는 최경환 의원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최경환 의원의 검찰 불출석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체포동의안 간다고 합시다. 지금 정족수 생각해보면요. 체포동의안 가결된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찬성할 거고요. 예. 물론 뭐 의원 개개인의 친소관계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절대 우리는 최경환 의원을 위해서 방탄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특검법 발의해도 그걸로 우리 최경환 의원 수사 미루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 체포동의안 갔을 때 가결되면 더 큰 타격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그렇죠. 검찰이 그래 체포동의안 귀찮으니까 우리 12월 9일까지 버틸게 기다려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일, 11일, 10일 어떻게 합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출두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끌려가느니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모양새가 낫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전직 시의원 공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씨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우현 의원과 가까운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에게 유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우현 의원의 측근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2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우현 의원을 소환해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불법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제 심재철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은 또한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 유린 행태를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이렇게도 덧붙였네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지만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다라며 개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알겠지만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한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김용민 파일. 원래 한국방송대상은 방송의 날인 9월 3일 전후로 있게 되는데 올해는 11월 28일로 연기. 아무래도 KBS와 MBC의 파업이 직접적인 원인. 대상은 KBS 임진왜란 1592의 연출자 박성주 PD. 방송대상 시상식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의구심을 제기. 저는 이제 교양 다큐
멘탈이 중앙위원이기도 합니다.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회사 측과 싸워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생방이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요. 중계 방송 없이 진행된 시상식에서 남긴 한마디. 지금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여전히 비리 이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BS 사장님, 진정 KBS와 KBS 후배들을 사랑하신다면은 그리고 KBS 미래를 생각하신다면은 하루빨리 사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상식에서 나오는 이른바 사회 비판적인 발언은 미국에서는 일상사,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는 하나의 유행. 올 초 할리우드 시상식. 수상자로 선정된 배우들도 연이어 트럼프 비판에 동참하며 시상식장은 마치 시위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테일러 슐링의 말.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힘보다 우리의 연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To keep telling stories that show what unites us is stronger than the forces that seek to divide us. Yeah!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번지던 작년말 방송사 연말 시상식. 배우 차인표.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배우 이병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아주 절망적인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왠지 저는 분명히 저 희망의 촛불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희극인 유재석. 소수의 몇몇 사람이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꽃길로 바뀌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꽃길을 걷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송중기. 2017년도에는 정말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현직 PD의 방송대상 시상식 시국 발언은 아무래도 이분이 원조인 듯. 2008년 이명박 정부 원년. 박명종 부산 MBC PD. 생방송 도중. 정권이 방송을 탐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앞에 다니는 개는 달립니다. 그래서 달릴 주자에 개구자 써서 그 주구라고 합니다. 주구.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지금도 방송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날을 맞아서 그런 인간들이 좀 없고 방송인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MG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국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속보, 미국 표정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합뉴스는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We will take care of it 이런 표현인데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말이죠. 어수선한 한반도 정세입니다. 여러분의 견해 들어볼까요? 문자와 고릴라를 통해 들어온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9423번님,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네요. 같은 민족으로 저런 피가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평화를 숭상하는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계속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672번님, 북한도 이제 불장난 그만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을까요? 전쟁의 불장난이 공멸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미숙님, 북한의 도발은 단지 관심 끌기로 봅니다만 잦은 도발에 불안감이 듭니다. 얽히고 설킨 매듭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442번님, 중국이 찔끔 단체 관광 허락해줬지요. 중국의 이런 조치 불허해야 합니다. 구걸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맞대응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고, 김상우님,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데는 꼼수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첫 번째 꼼수가 특검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특검이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국세청이 대기업의 상속세와 증여세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은 주로 일감 몰아주기나 변칙적인 자본 거래를 통해서 사주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해왔지요.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모든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고액 자산가 수십만 명의 재산을 분석해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KBS 이사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를 개인 휴대전화 구입이나 단란주점 술값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에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차기환 이사와 강규형 이사를 징계 처분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즉 KBS 새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차기환, 강규형 두 KBS 이사에 더해서 이인호 이사장과 이원일 이사, 그리고 조우석 이사 같이 구 여권에서 추천한 이사들도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KBS 새노조 총파업에서 있었던 성재호 본부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현주 사장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자마자 3일 만에 해임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이명박 정권이 준 사흘에 5배 드리겠습니다. 15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KBS 이사 가운데 누가 해임돼야 되겠습니까? 이인호 이사장 본인이 어디다 썼는지 KBS를 위해서 썼다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무려 2,8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법인카드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사들이라고 징계 안 받습니까? 왜 토해내지 않습니까? 2,800만 원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인호 이사, 차기한 이사, 강규영 이사, 이원일 이사, 그리고 조우석 이사까지 당장 해임시키십시오. 방통위의 향후 조치에 따라 KBS 이사진의 구성은 여당 측의 추천 이사가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과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이사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구 여권 이사들이기 때문이죠.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2012년에 일어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병찬 서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인물 가운데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죽음을 맞아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족들이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에는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정치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댐 입구 주차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유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사망 소식을 전한 것은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국정원이 현장을 다녀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날은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정 변호사 사망 전 원주에서 만난 중마 고위의 증언도 정 변호사가 이상하게 CCTV가 없는 어두운 곳으로만 가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은 3개였습니다. 그중에 투지폰 1대만 발견되고 나머지 2대는 사라졌습니다. 보자기가 있습니다. 이 보자기는 기록을 쌓아갖고 다니는 보자기입니다. 그러한 서류 기록을 싸는 보자기의 2장이 가위로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무언가 기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대의 휴대폰도 없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죽기 전 모든 것을 뒤집었을 것 같다고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유가족은 정치호 변호사가 알고 있던 국정원의 비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탄소년단의 로스트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탄복을 입으며 방탄특검을 추진하는 방탄장년단 자유한국당.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탄소년단의 로스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이었고요. 성원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눈을 감고 아직 여기 서 있어. 사막과 바다 가운데 길을 잃고서 여전히 헤매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일이 더 많을 줄 몰랐어. 가지 못한 길도 갈 수 없는 길도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어른이 되려는지 난 너무 어려운 걸 이 길이 맞는지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 Never leave me alone. 그래도 믿고 있어. 믿기지 않지만 길을 잃는다는 건 그 길을 찾는 방법. Lost my way.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친 비바람 속에 Lost my way. 출구라곤 없는 복잡한 세상 속에 Lost my way. Lost my way. 수없이 매도 난 나의 길을 믿어볼래. Lost my way.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